무조건 제도적으로 너네 안 돼! 라고 막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발전을 한다면 소비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찬성을 온전히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꼭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분들이 사실 반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부작용, 현혹시키는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스트릭트하게,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유롭진 않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균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꼭 마련을 해놓고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합법화가 돼버리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염증이 생기더라도 나몰라라 해버리면 큰일이니까요. 의사들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생관리 문제,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충분히 제도화하여서 관리를 해주시기만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반대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이거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염증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은 병원에서 만약에 시술했을 때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실제 그걸 지울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염증을 치료하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거를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샵에서 했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면은 병원으로 보낼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환불해줘 버리고 끝난단 말이죠. 부작용에 대한 해결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의사분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뭐 밥그릇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반영구에 의사들이 이 시술을 뺏기면 우리의 파이가 줄어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일반인들이 시술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오히려 좀 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입장을 좀 다 들어보고 조율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서 원래 성격이 좀 왜 이럴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근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은 아니죠.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설명드리는 거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의사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흑백이론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라고 하면서 너는 의사니까 무조건 반대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편견 속에서 집단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국 사회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전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저처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밝히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뭐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시술을 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신 분, 지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시술을 해요. 지우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우고 나서 시술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시술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데를 찾아서 시술이 잘못될까 걱정을 하면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를 지웠고 어떤 모양을 원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술을 해주는 것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영구를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무조건 오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반영구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반영구를 저는 따로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기계도 새로 사고 색소도 천연 색소가 있어요. 얘가 인공 색소랑 천연 색소가 있는데 천연 색소는 이제 피부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는 색소예요. 대신 오래가진 않아요. 오래가진 않지만 그래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색소이기 때문에 천연 색소를 반영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색소에 대해서도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눈썹 색깔이랑 헤어 색깔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색소를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시술도 제가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렌드에 발빠르게 잘 맞춰서 따라가는 미용계 종사자분들이 이 시술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랑 발맞춰서 의사분들도 좀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제도적으로 너네 안 돼! 라고 막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발전을 한다면 소비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예쁜 시술이 가능하게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